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투자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억만장자 투자자 따라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과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SEC에 제출하는 13F 보고서는 이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를 공개하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공개된 13F를 기반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고 판 종목, 왜 그 종목들을 선택했는지, 드러켄밀러의 최신 포트폴리오 변화, AI, 항공, 헬스케어, 반도체에 대한 시각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바로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오를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이미 돈을 넣고 있는 종목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매 분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SEC의 13F 보고서 때문입니다. 13F란 무엇일까요? 13F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공개하는 투자 보고서입니다. 운용자산 1억 달러 이상 기관은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무엇을 샀는지, 드러켄밀러가 무엇을 팔았는지, 헤지펀드들이 어떤 섹터에 베팅하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누구인지 모두 아시죠?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가치 투자자로 불립니다.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장기적으로 S&P 500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 강력한 브랜드, 꾸준한 현금 흐름, 장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버핏의 13F를 매 분기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버크셔 해서웨이 최신 13F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공개된 2026년 1분기 13F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구글을 대규모로 매수했습니다. 버크셔는 이번 분기에 구글 보유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매우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핏은 그동안 기술주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왜 구글을 샀을까요? 핵심 이유는 AI입니다. 구글은 검색시장 지배력, 유튜브, 클라우드, 제미나이 AI,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가장 강력한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관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둘째, 버크셔는 이번에 델타항공을 신규 매수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버핏은 항공주를 전량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여행 수요 회복, 소비 강세, 미국 경기 자신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델타는 미국 항공사 중 프리미엄 고객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의 최대 보유 종목입니다. 버핏은 애플을 단순 IT 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소비재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생태계는 소비자 락인 효과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버크셔는 뱅크 오브 어메리카, 비저, 마스터카드 등 금융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는 고평가 부담, 소비 둔화 가능성, 금융업 성장 둔화를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렌 버핏과 동등하게 평가받는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헤지펀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매크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란은행 공격으로 유명해졌고 1992년 영국 파운드와 폭락에 베팅해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인물입니다. 드러켄밀러의 특징은 거대한 트렌드에 집중, 기술 변화 선점, 빠른 매매, 공격적 포지셔닝입니다. 버핏이 장기 가치 투자라면 드러켄밀러는 거대한 시대 흐름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번 드러켄밀러 13F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AI와 반도체 관련 움직임입니다. 드러켄밀러는 이번에 엘퍼벳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핏은 구글을 샀고 드러켄밀러는 구글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장에서는 드러켄밀러가 AI 경쟁 심화, 검색 시장 변화, 광고 성장 둔화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매수한 대표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AI 서버 시대 최대 수혜주 중 하나입니다. AI 네트워크 반도체, 데이터 센터 칩, VM웨어 인수 효과가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AI 인프라가 앞으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켄밀러는 바이오 헬스케어 비중을 늘렸습니다. NUVATIOM 바이오, OLEMA 파머스티컬즈, 레볼루션 메더선즈 등 바이오 종목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성장주 바이오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됩니다. 드러켄밀러는
일부 기존 강세 종목도 차익 실현했습니다. TSMC와 테이버 등의 비중을 일부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번 13F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버핏은 구글, 드러켄밀러는 브로드컴에 투자했습니다. 접근은 다르지만 둘 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기업들입니다. 둘째, 미국 소비와 여행 회복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버핏의 델타 항공 매수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입니다. 드러켄밀러는 바이오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금리 하락 기대, AI 기반 신약 개발, 헬스케어 성장성을 반영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드러켄밀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 종목을 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시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